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여러분들의 이정열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료방에서 전일 공략주로 안내드린 나노신 소재, 오늘 굉장히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댓글 보시면은 링크 그대로 있습니다. 뉴스방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텐데, 나노신 소재 좀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전일 공략주로 안내 드리고 오늘 한 9% 가량까지 슈팅이 쭉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종목이 수익이 나면 지금 물려있는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물려있는 종목들 한 9% 수익이 나면은 한 8% 7% 마이너스인 그런 기업이랑 같이 팔아가지고 현금 확보에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장세가 그런 뭐 전략이 좀 필요하다. 계속 거듭 강조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좀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블록딜 두산의 모회사죠. 두산의 블록딜 이후에 쭉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바닥이 어디냐? 계속 지지구간들 여기 계속 막 이탈하는 모습들 딱딱딱 여기 딱딱 고점과 저점 계속 이탈하는 모습들 보여줬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근데 힘든 이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응원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격려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빠질 만큼 빠진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우려감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외환 차입, 외환 차입이 좀 우려감이다라고 하는데,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 외환 차입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외환 차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시장에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걱정이 좀 있었던 상황들이었죠. 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먼저 설명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일단 첫 번째, 두산 밥켓에 우리 주가 연계 스와프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 금융상품 손실이 좀 있었으니까 이거는 두산 밥켓이 돈을 못 벌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두산 밥켓이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베팅을 하고 주가 연계 스와프를 체결을 했는데 안 올라가서 금융상품 손실이 났던 겁니다. 오히려 매출은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증가됐는데 일회성 요인이죠. 일회성 요인들로 단기순이익은 금융상품 손실을 반영시키면서 적자가 좀 났어요. 근데 이번 2분기에는 밥켓의 환수익, 아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환수익 생각을 하면은 환차익 생각하면은 외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좀 상쇄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조심스럽게 들긴 나는데, 일단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어느 것도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래도 좀 증가되진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부디 이게 좀 흑자가 좀 확대되면서 온전한 단기 순이익이 좀 발표가 되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들 설명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 이전에 이집트의 원전 수주를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집트 원전 수준. 이집트의 원전 수주가 이게 이집트가 러시아한테 줬어요. 러시아한테 준 게 우리가 한전, 그리고 한전 컨소시엄이죠. 참여되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서 뭐 기자재 공급하고 설계 시공 뭐 이런 것들 참여를 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제재를 좀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금 지급에 이집트하고도 러시아하고도 전쟁 물자를 지금 지원을 해주니 많이, 금액의 돈을 뭐 주니 많이, 유가도 천연가스도 지금 안 사겠다, 팔지 마라, 뭐 러시아랑 거래를 끊어야 된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자금이 조달이 원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어, 러시아 뭐 이게 한전도 좀 문제가 있고, 이게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남는 상황들입니다. 걱정은 살짝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러시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원전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무산됐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식어가고 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가 좀 낮아진 상태에서 잘 호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등 나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일단은 박스권 움직이지 않을까, 박스권 움직임에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일단 기사로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좀 근본적인 내용들도 있고, 설명을 드리면은 원전 대장주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좀 왜 이렇게 리포트가 안 나오지 싶었어요. 두산의 중간지주회사인데 두산 밥켓 지분율이 51%고 두산 퓨어셀이 30% 연결 종속회사를 두고 있다. 이번에 두산 밥켓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캐시카우였잖아요. 솔직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업이 잘 살아나고 있는데 두산 밥켓을 빼면은 실적을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지분율이 51% 절대적입니다. 자, 이 두산 밥켓도 이제 좀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건설 기계 수요도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미국 쪽에 점유율이 좀 높은 상황들이다 보니까 달러를 받고 달러를 이제 원화로 환산했을 때 그래도 뭐 뭐랄까, 이 건설 장비들을 좀 더 몇 개를 더 팔았을 수준의 수익이 호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에요. 자, 원전 주기기 생산을 담당하고 가스터빈, 원자력, 해상풍력, 담수 설비 등 에너지 사업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근데 원자력 정책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기대되는 원전 수출권은 폴란드, 체코, 사우디, 어, 폴란드하고 체코하고 조만간 둘 중에 하나는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소식은 좀 없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근데 체코라든가 폴란드 둘 중에 하나는 소식이 좀 나올 거거든요. 폴란드 재무장관이었나요? 이달 말까지 사업자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소식들도 있었으니까 한번 이 소식들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우디 쪽 기대를 했는데 방안이 조금 무산되면서 기대감들이 조금 내려온 그런 상황들입니다. 중장기 성장성 밸류에이션으로 해소 가능하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기우다. NH연구원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관련된 핵심 발전 원인은 대연, 원전, 그리고 SMR 해상 풍력의 여기서 이게 핵심이다. 핵심 주기기 제작사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어느 곳에서도 수주를 받든 간에 긍정적이다. 핵심 주기기는 한국전력의 뭐 웨스팅하우스 제작 경영,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매각이 됐어요. 프랑스로 매각이 되면은 최악의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프랑스에 매각이 되지 않고 캐나다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프랑스, 한국,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약간 뭐랄까, 이 가성비에 대한 우위는 있는 상황들이에요. SMR 주기기 핵심 주기기 인허가는 상하운전이 가장 빠른 뉴스케일과 계약이 되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국내의 해상풍력 터빈도 저풍속 대형 모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터빈 시장, 풍력 시장이 아마 연말부터 연초부터 슈퍼사이클이 올 거라고 봅니다. 수주가 꽤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제가 확신은 없는 상황들이에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 풍력서 미래를 품는다. 핵심 주기기 제작사 관심이 좀 늘고 있다. 주가가 다 빠진 상태에서 이런 뭐 리포트가 나오니까 싸졌긴 싸졌나 봅니다. 저렴해지긴 저렴해졌다. 그래서 좀 증권사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 이게 러시아에서 하청을 좀 받은 거라 가지고 이게 좀 우려감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우디아라비아 열병합 발전소, 이거는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걸로, 이것 때문에 국채를 매입을 했잖아요. 국채 매각을 했잖아요.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국채, 이거 뭐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사우디 열병합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고금리 리테일 회사채를, 국채가 아니라 회사채죠. 국채는 이제 한국 채권인데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회사채 완판에 성공을 했다. 지금 이걸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신용등급이 BBB거든요. BBB. 근데 BBB에서 이게 좀 이자가 좀 높은 수준이긴 한데 2년 단기물이에요. 단기물. 근데 이 400억 원 모주게 1020억 원 주문을 받아냈다.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얘가 이제 BBB잖아요. 신용등급이 BBB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AAA 공사채도 지금 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공사채를 채권을 해야 되는데 미매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채권도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상태.
상태인데 얘가 지금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채권을 흥행을 했다. 심지어 이게 투자 심리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회사채 결과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이번에 좀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AAA도 미매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두산은 BBB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최종적으로 800억 원치 회사채 1020억 원의 주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8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을 했다. 자금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이 자금 조달은 사우디아라비아 열병합 발전소에 사용이 된다. 그리고 2년물이기 때문에 2년 뒤에 완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일도 탈원전으로 유턴, 세계 원전 전격 가동을 연장을 했다. 지금 에너지에 대한 안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을 원자력 없이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기는 힘들다라는 주장들, 심지어 추후에는 풍력, 태양광도 집중되겠지만 수소도 전망이 있지만 원전을 빼놓고는 원전의 수준은 계속 앞으로도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자, 원전 수주 차질 우려, 사우디 왕세자 방안이 취소됐다. 아마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좀 불똥이 튀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도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이 얘기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미국이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아라비아 뭐 방문을 하면서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좀 증산 좀 해달라. 원유를 좀 더 증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뭐 빈산물 왕세자가 뭐 알겠다. 그때 이제 100만 배럴이었나요? 10만 배럴이었나요? 100만 배럴이었나? 하여튼 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원래 200만인가 20만인가 그렇게 증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빈산물 왕세자가 10만 배럴인가 100만 배럴인가 여튼간에 좀 낮췄어요. 그래서 일단은 낮췄는데 그 뒤에 미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떤 발언을 했는 거를 좀 누출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삔또 나와가지고 야 니네 이거 누출했어? 그럼 오펙 플러스에서 러시아랑 손잡고 감산을 해버립니다. 복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것 때문에 막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 비축유 1000만 배를 풀겠다. 풀고 묻고 더블로 니네 무기 수출도 안 해줘.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약간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또 1000만 배럴 더 풀 거라고 아직 2억만 배럴 남아있으니까 사우디 뭐 없어도 된다. 중간 선거 전까지 그러니까 사우디가 거기서 또 한마디 더 했어요. 중간 선거 전에 한 달만 감산을 좀 연장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 미국의 칩으로 드러낸 거죠. 약간 이렇게 치적 싸움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던 사우디 왕세자의 방안이 좀 취소됐다라는 거. 정부는 뭐 어차피 확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취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저는 외교적으로 좀 해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미국이랑 사우디랑 싸우는 게 우리나라 이권에 뭔 중요한 그게 있다고 외교적으로 좀 했으면 됐을 걸. 이게 좀 많이 우리나라 지금 외교력에 공백이 생긴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우려감들이 살짝 생기긴 합니다. 걱정이 살짝 되긴 해요. 정부를 탓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뭐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은 자, 오르기술로 만든 소형 모듈 원전 미국 진출한다. 현대건설 SMR 첫 배치 상용화 추진한다. 자, 근데 우리가 가장 빠른 게 뉴스케일입니다. 뉴스케일인데 현대건설에서 이런 SMR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는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형 모듈 시장도 다시 한 번 더 기대감들, 이 섹터 전반적으로도 기대감들을 가지는 움직임들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 일단은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고 3분기 실적이 잘 나오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들이죠. 부디 흑자가 나와주고 서프라이즈 나오면 더 좋고 일단은 주가는 당분간은 이제 빠진 만큼 빠졌으니까 우행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 우행보 움직임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면서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주가 방향들이 흐름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해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가능할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 체크를 해보면서 계속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